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건데요. DNA 분석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발민 기자,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범인이라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13년 전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없었다면 못 잡았을 것 아닙니까? 네, 해당 경찰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는데요. 범죄가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붙잡혔다가 DNA 대조로 과거 범행이 드러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 19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경기도 아동성폭행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범인이 절도 미수죄로 수감됐다가 DNA 대조를 통해 과거 범행이 밝혀진 겁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역시 국가수가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일치함을 밝히면서 33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DNA를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 범죄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DNA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을 채취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된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의 DNA 30만 건이 저장됐고요. 범행 현장에서 나온 DNA는 17만 건 이상 쌓였습니다. DNA가 확보되면서 사건 해결도 더 많이 늘었을 것 같거든요. 네, DNA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DNA로 실마리를 확보해 수사를 재개한 사건은 총 6,7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100여 건, 약 32%를 해결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DNA가 확보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2000년대 초반에는 2에서 5 나노그램의 DNA가 있어야 유전자 분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0.5 나노그램 정도의 DNA 양으로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볼펜으로 찍은 점의 10분의 1만큼의 혈액으로도 DNA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었잖아요. 피해자분이 입었던 청바지에서 DNA를 확보해가지고 남자분의 DNA를 찾은 거예요. 손의 접촉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 각질 세포만 가지고서도 DNA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민감한 감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DNA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국가수는 신원이 확인된 DNA는 폐기 처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DNA는 튜브에 담아서 영하 80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DNA 분석 기술은 매년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수십 년 된 미제 사건을 밝히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80도의 초저온 냉동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과거의 DNA를 현재 그 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을 하면 옛날에는 얻지 못했던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을 때 일치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은 범죄자를 전부 다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